네, 이번에는 마지막 의제 발표를 하실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즘 모든 조직에서 다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 이유는 인구가 감소돼 가지고 수요가 창출이 안 되니까 다 어렵다고 합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죠. 대학은 또 거기에다가 하나 더 큰 짐을 하나 더 지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대학 등록금을 한 푼도 못 올리고 입학금은 없어진 상태에서 재정은 축소되어 있고, 축소된 재정 하에서 교육, 연구, 산학 협력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해도 될랑가는 모르겠지만 화장실도 얼마 전까지 화변기를 사용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 학생 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7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정 부분은 25년 전에 되게 지어져 가지고 10년 동안은 고칠 필요가 없었고 15년 동안 안 고쳐서 상당히 낡아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자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에 총장에 취임하면서 그러한 학생 생활과 관련된 아니면 교육과 관련된 측면은 과감하게 시설 개선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학생들이 좋아졌다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대학에서 그만큼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올해 과거 정부에서 하던 RIS 사업이나 현 정부에서 실시하는 라이즈 사업 등이 전라북도가 와 이제 전북대나 원광대, 군산대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것 같고, 또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글로컬 사업이라고 해서 또 구조개혁, 규제개혁, 재정개혁을 실시해야만 거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측면들을 지금 어떤 면에서는 강요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200억씩 5년을 줘서 1,000억 재정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대학에서 1,000억이면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금액에서는 구조조정을 한다고 한다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비용도 생각해 보면 상당 부분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재정 지원을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상당 부분 긴장하고 있고 이제 올해 10월까지 가면 이제 결정이 될 텐데 구조 개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 단위의 측면도 지금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 단위 독립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가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학문 단위의 독립은 재정 단위 독립이 전제가 돼야 된다 하는 차원에 동감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 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이제까지 많은 얘기가 주고 받았지만은 실제로는 과학에 관련된 측면이나 물질에 대한 측면을 교육하는 것보다는 도학이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측면이나 정신을 다스리는 측면에 관련된 교육도 상당 부분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교훈이 도의 실천입니다. 도의 실천인데 그 앞에 자가 뭐냐면은 실천을 하겠다 하는 측면이고 한편은 지덕겸수입니다. 지성과 덕성을 겸비해서 도의를 실천하겠다. 그러니까 두 개는 하나는 융합이고 뒤에 나온 것은 실천이다. 그래서 요즘 교육은 이제 융합과 실천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에 있어서 교육은 실제로 그 약자를
어떤 측면에서는 약자를 강자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사회적 진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약자인 보종료 청소년이나 세터민이나 다문화 등등의 측면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약자인 측면을 보호하면서 같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힘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여기 계신 분들이 즉 지산학연에 예.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좀 대학의 현실을 좀 직시하시고 앞으로 대학이 이 과거의 그 어렵고 힘든 측면을 조금이라도 터널을 벗어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봄날은 계속 될 것이고 더운 날도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들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태 총장님께서 저음의 목소리로 대학도 대학 나름대로 지금 어려운 현실이 있다는 것을 함께 공감하시고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그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또 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다 같이 들여다봐야 되고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는 말이죠. 이런 방송하면 모든 그 책임과 비판이 행정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 오늘 토론회를 느끼면서 글쎄 행정이 잘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에 거는 기대와 주문 이런 발언의 목소리가 더 많다는 걸 아마 두 총장님은 더 실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꼭 누구에 대한 어떤 책임과 비판이 아니라 이제 그 기대치가 바로 대학에 더 가고 있다라는 그래서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라는 그런 어떤 주문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두 학생의 목소리 듣고 마무리 발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한 한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어떤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 아까 계속 대화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년들은 절대로 서울로 무작정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저 서울로 가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많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미 취업을 한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비율이 솔직히 서울에 있는 제 친구들이 더 많은 실정이긴 한데 이것은 아까 계속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자리가 아무래도 없기 때문에 이 일자리가 없다 함은 물론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어떤 회사라던가 어떤 중소기업,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어떤 양질의 그런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임금의 차이도 어느 정도 서울과 지방 차이가 확연하게 있는 거를 저는 제 친구들을 통해서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양호봉 총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어떤 중소기업이 보다 나은 좀 개선? 중소기업을 조금 개선해서 이제 지방에 있는 좋은 기업들을 매칭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이런 기업들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친구들이 확실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과의 어떤 매칭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조금 잦아지면 아무래도 무작정 서울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여기에 좀 더 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기능이 실질적으로 학생 개개인에게 가는 시스템으로 연결이 좀 됩니까? 아니면 학과 과별로 어떤 이런 부분들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뭐 대학이 전체 학생들을 다 커버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학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한강희 학생의 얘기를 참 제가 듣고 굉장히 좀 저도 뭐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 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저렇게 정말 우리 지역에 남고 싶은데 정말 그런 걸 또 연결을 잘 해주고
또 지역에 우리 있는 중소기업들이 좋은 환경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얘기를 한 것에 저도 동감이고요. 그래서 꼭 그 행정에서 대기업만 이렇게 뭐 외부에 있는 저 대기업만 데리고 오려고 할 게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좋은 그 환경이 되도록 그런 지원을 좀 해주면 어떨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여기 중소기업에서 사실은 가서 뭐 월급의 갭을 메워주고 그다음에 정지여건도 좋게 해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문화입니다. 문화. 기업의 근무 환경이 인간 대접받고 정말 그 또 비전도 있고 하는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환경이 돼야 되는데 뭐 속된 말로 인간적인 취급도 별로 못 받고 비전도 없고 뭐 월급도 낮고 뭐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그 도와 함께 우리 대학도 그런 그 노력을 함께 하는 뭐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학생 한 분 더 말씀 듣고 우리 행정의 김광수 수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4학년 재학 중인 오형묵입니다. 방금 전에 학생 학우분께서 그 발언해주신 발언하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출발점은 이미 다 지금 마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학교의 어느 정도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수도권 지역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일정 수준 이상까지 끌어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금전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그 지원 방안도 다체적으로 마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은 이제 지역 인재들의 유치인데요. 이제 지역 인재들은 방금 전에 정현철 매니저님께서 말했던 것처럼 지역에서 취업이 되더라도 이것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단계를 거치고 올라가야 할 한 단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고 어느 정도 워라밸이 충족되는 그런 직장들이 있다면 지역민들이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역에는 청년들의 그런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부족한데 이런 요소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남아있으라고 하는 거는 좀 언어 도단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 그리고 지금의 세대가 일자리를 바라보는 가치관의 차이가 이게 큽니다. 단순히 월급 많이 준다고 좋은 기업 또 뭐 서울에 있다고 좋은 기업 뭐 이렇게 구분짓는 그 영역이 획일화되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렇다고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한순간에 될 수는 없고 다만 우리 학생들의 말씀은 MZ세대에서도 생각 차이가 다르고 하지만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씩 그 방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만족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대학이 다 모든 걸 맞춰줄 수 없고 행정이 모든 걸 다 맞춰줄 수 없고 기업도 역시 뭐 마찬가지인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괜찮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 밖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데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기업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기업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커피 한 잔을 테이크아웃 해갈 수 있는 정도의 여유 공간과 더불어서 우리도 이 지역민으로서 살아가는 데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뭔가 제가 정리를 할 수는 없으나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는 이 세대들에게 일자리와 주거와 또 결혼과 출산 이런 모든 것까지를 어떻게 행정에서는 고민하고 있을까? 물론 지금도 그 분야에 열심히 이제 전담을 해서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어떻게 들으세요? 이게 답이 한순간에 내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글쎄 이제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쓸만한 일자리가 있다라면 굳이 서울에 갈 일 없다라는 말씀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스타벅스로 대표되는 뭔가 좀 그 MZ세대의 취향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문화나 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런 중소 중견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급여가 높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또 자기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그다음에 이제 워라밸 이야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싫은 거죠. 근데 공무원들 어렵게 공무원으로 시험 봐서 들어왔는데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요즘 그렇다면서요. 네. 거의 이직률이 10% 가까이 요즘에 약간 떨어졌는데 그런 것들 보면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자기 미래를 볼 수 없는 거죠. 내가 저 선배처럼 나이 들어서 저렇게 해서 내 인생이 끝나나? 이거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뭔가 미래를 좀 바라볼 수 있는 비전들이 있어야 내가 여기서 정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욕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배 공무원들한테 세대가 다르다. 인정하고 그 신입 공무원이 정말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비전들을 어떻게 줄까 이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다양한 MZ세대의 어떤 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충족시킬까 하는 부분들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고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쨌든 간에 지역에 어떤 쓸만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어떤 중견 중소 이 기업들을 어떻게 좀 쓸만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 부분하고 또 아까 우리 김대현 대표 테레릭스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이 청년 창업 뭐 실패해도 또 정말 해서 그 실패에 규정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지역의 어떤 새로운 어떤 이 창업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함께 좀 행정에서 뿐만 아니고 대학이나 또는 뭐 이 다양한 부분들이 함께 좀 고민의 초점이 맞춰져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6분의 의제를 다 들었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정말 심도 깊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고민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언론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한 반성과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공감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런 토론회가 좀 더 이어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화요일에 진행하는 그 페트롤 전북 중소기업 코너를 통해서 저도 많이 알게 됐고 심지어 저마저도 몰랐던 기업들 사실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했을까 관심은 있었을까 정치나 아니면 어떤 뭐 시사적인 분야 뭐 아니면 그 시의성 있는 사건들 중심으로 언론이 항상 늘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기업을 소개하면서 공부하면서 사실 그 피드백이라고 하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도민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거든요. 잘 들었다고. 뭐 꼭 굳이 기업만의 분야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총체적으로 대학과 행정과 기업과 우리 또 청년 세대들 또 시민들 도민들이 함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고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마지막 그 하고 싶은 말씀들 못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좀 더 어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나이 순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정현철 매니저님 예. 예. 일단 그 청년들이 이제 대학생들은 이제 취업 박람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보들을 많이 얻거든요. 아직까지는 사실은 거기 어필하는 게 대부분 기업의 현재 규모 그리고 현재 받고 있을 처우 이런 것들을 주로 어필을 하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비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오히려 저희 같은 청년들도 현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기업에 가서 내 꿈을 어느 정도로 펼칠 수 있는 또 그런 회사들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한다면은 취업의 선택지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이제 대표님 말씀 또 들어보니까 예전에 농업 같은 경우에는 한참 이렇게 여름이나 이럴 때 일하고 겨울에 쉬었잖아요. 한 가지 또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청년들이 그 취업을 하면은 장기간 이렇게 휴가를 못 가거든요.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휴가를 줘가지고 예, 해서 1월부터 11월까지 열심히 일하고 한 달은 그냥 휴가를 줘버리면은 오히려 그런 직장 일자리도 청년들에게는 정말 하나의 또 메리트 있는 또 직장이자
그런 또 복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정말 그 지방에 꽃을 필 거라 기대를 하면서 한 청년으로서 열심히 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생각이 전환이네요. 야, 한 달 휴가 갈 수 있는 직장이 있을까요? 테라릭스의 김태형 대표님. 네, 저희는 한 달은 아닌데 3년 만기를 하면 2주 유급 휴가를 오. 줍니다. 그리고 첫 사례자들이 이제 나왔어요. 만 네. 3년이 지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회사가 홍보가 될까? 저는 이 토론의 3시간을 진행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차피 밥은 3끼를 먹든 2끼를 먹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거버넌스가 아니라 제가 현실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학교에 구내 식당에 그냥 어차피 스쳐 지나가는 키오스크에 뭔가 식권을 발매를 하거나 아니면 밥을 푸더라도 우리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패널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패널에서 오늘의 뭐 기업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몇 초간이라도 그냥 보든 안 보든 그리고 그 학교는 그 기업들이 어쨌든 간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좋은 뜻으로 돈을 매칭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뭐 기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청년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독립, 자본의 독립, 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국은 어쨌든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누구가 돈을 내가 사재로 500억을 내가지고 내 건물 지어주십시오. 내 장학금 출연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는데 100만 원을 내가 학교에 좀 기부하는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봐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엄한데 신문사 이렇게 내지 말고 학교에다가 내가 돈을 내는데 우리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이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된다고 하면은 저는 기부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어떤 홍보 방법이 유기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 회사를 어떻게든 지역 사회에 알려야 되는 거고. 알려야 된다. 예, 그런 필요한 자리가 조금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마이크를 드는 자리도 중요하지만 뭐 본의 아니게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근데 화장실 이야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만약 그 얘기를 알았다면 1인 1 화장실을 개조하는 모델링 사업도 저는 참여하고 싶거든요. 단돈 100만 원이라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병기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의미 있는 일이 굳이 큰 일이 아니더라도 내 기업에서 이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병기는 테라릭스 기증하셨습니다라고 그 하나의 문구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연결이 되는 그냥 작은 거지만 정말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오늘 충분히 테라릭스는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각자 어려운 측면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각자 소속되어 있는 조직도 다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금방 김태형 우리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도울 의지가 있는 분도 세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힘껏 살아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도 받고 또 그 도움을 받고 다른 분을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우리가 좀 낙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해야 할 그런 측면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모두 힘껏 같이 잘 살아보는 그러한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 원광대학교의 정신만큼이나 우리 박성태 총장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고창베리팜 영농조합법인의 박재숙 대표님. 지역의 그 기업이나 청년들에게 언론 이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10년 넘게 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 역할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학생은 학생답게 또 청년은 청년답게 기업가는 기업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결국은 같이 어울려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공간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대학을 전문 인력을 또 행정을 이렇게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자꾸 만들어내고 또 그런 공간 속에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같이 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지방에서 농촌에서 그런 걸 먼저 농가에서 먼저 그런 걸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오늘 이런 자리가 굉장히 유익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지역 언론이 이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정말 어떤 흥미 위주의 사건 보도나 또는 뭐 정치 맨날 뭐 듣는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정말 지역의 어떤 생생한 어떤 현장의 목소리, 기업하시는 분들의 이런 정말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가감없이 이렇게 전달되는 이런 자리가 조금 아주 유익한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세 분, 김태형 대표님, 장현철 매니저님, 정현철 매니저님, 박세숙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렇게 기업하시는데 여러 가지 애로나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지역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역할을 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진짜 감사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행정도 지금 많이 뭐 변해가고 있지만 많이 더 변하겠습니다. 뭐 관리지 좀 탈피하고 정말 현장으로 다가가서 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심정으로 조금 더 다가가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오늘 학생 여러분들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잘 참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라북도의 김광수 정무수석 말씀 들어봤고요. 전북대학교 양호봉 총장님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특히 제가 전북대 총장으로서 대학은 청년에게 꿈을 꾸게 해주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열쇠를 만들어준 대학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그 지역의 혁신과 발전에 중심체 역할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답을 찾고자 계획했던 멍석 토론은 아니었습니다. 마무리 말씀에 저희 언론에 뭐 감사의 말씀을 해주신 건 역시 이런 방송을 더 많이 하라는 주문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이 토론의 취지였고, 계속해서 저희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분이지만 6분의 방송을 듣는 우리 도민들은 각계 분야에서 그 분야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송을 또 기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겠고요. 오늘 행정과 대학과 기업과 또 청년한 취업한 청년, 그리고 또 취업할 우리 또 대학생들까지 함께한 자리 속에서 함께라는 또 협업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밤 10시 40분이 됐습니다. 3시간 넘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